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모두가 우리 어른들, 우리 시민만, 시민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농산의 시정 변화에 큰 관심을 주셨고 또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 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가 아주 혼란에 크게 가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가 불안정하고 또 불안심하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가시자체에서 또 리더들 자기 맡은 임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국민도 안심하고 또 믿고 그렇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정적인 변화가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뚜렷한 의지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느 경우라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렇게 전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농산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 농산 시민의 행복 그리고 소득 수준을 높여서 또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그것이 꼭 해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명처럼 저희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동시에 모든 것들이 함께 추구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하고 하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종합행동을 통해서 이뤄내야 될 그런 그 아주 절박한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와 연결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낮게 하는 바로 소득으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하는 발전과 경제 그리고 행복 함께 보는 큰 거시적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급급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포괄적 안목을 가지고 미래까지도 제시하면서 그 미래를 향해서 뜨겁고 걸어가는 행동을 실천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2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는 해야 될 일들 정말 자고는 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는 일에 모든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부분의 일들이 이번에 설계가 나오고 또 용역 설계가 들어가고 또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2025년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동안에 내가 알아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민관 또 군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일거하지 않고 늘 우리 농산시를 기대고 또 우리 시민 서로 협력하면서 희망을 갖는 그런 농산의 미래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늘 희망 고문이 아니라 미래 비전을 말씀을 드려서 농산에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세워졌고 모든 지표에서 농산에 그래도 최고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앙언론 또 우리 농산시를 출입하신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많은 또 격려와 또 열정을 보내주신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이 부분들을 잘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저의 남은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시작이 된 이후 한 번도 다음에도 당선을 되기 위해서 이걸 포퓰리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좀 바보스럽더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큰 절박함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했고 또 중앙정부가 결국 우리 농산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아주셨습니다.
잘 아다시피 우리 국장 이상의 직급은 제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공약이기도 했지만 중앙정부를 간절히 설득해서 결국은 국장 자리를 2자리나 늘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운 여성의 국장 시대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또 기쁜 일이다.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합니다. 이 국장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나도 열심히 하면 저 자리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꼭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동료 차원에서 꼭 그 자리를 또 늘리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저 자신도 뿌듯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사의 가치를 더 크게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농산의 가치가 높아져야 우리 농산의 생산되는 우리 농업 경제와 연결될 수가 있고 농산물을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것을 세계화를 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농산의 바로 경제와 연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소득 수준을 높이는 데 모든 역적을 다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의 질을 바꿔서 농산에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인구 증가를 통해서 소멸이 아니라 바로 보강하는 것으로 탈박 공식인데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는 2029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 농사는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약 108,529명의 인구입니다. 2023년도는 2,194명의 인구가 감소되었는데 24년의 통계를 보니까 1,894명, 그래서 드디어 2,000명 아래로 감소세가 떨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 전입자는 약 1041명 정도가 우리 농산에 전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출자는 농산을 떠나신 분은 약 1,908명 정도가 이렇게 농산을 떠나셨는데 그 갭은 있지만 이 갭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2023년보다는 전입자가 약 98명 정도가 더 증가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바로 고용자의 사망입니다. 작년에도 1,45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아까 전출입에서 약 한 800여 명, 867명 정도 되죠. 그 정도의 인구 편차가 있고, 그다음에 출산하에 또 저조함이 있는데, 다행히도 아직 적기는 하지만 2023년보다 2024년도는 약 10명 정도가 더 출산할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3년도는 389명이었는데 2024년은 399명으로 10명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올 9월달에 착공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산후조리원이 착공이 되면은 바로 요즘은 출산과 조리, 산후조리원까지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원정 출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산에 바로 신생아가 태어날 확률이 더 크고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황동대 터널은 올해 이제 설계가 나오면 내년 2월 또는 3월 이전에 지금 착공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미래기술연구센터가 바로 약 3만 5천 표 정도를 더해서 약 8만 표 정도 개발될 예정으로 올해 토지거래 해가지고 묶어서 토지거래를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거기에 지금 정부 예산 16억이 들어서 지상 로봇 상용화장이 올해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이제 추경을 잡아서 원래 예산이 들어가 있었지만 국가 예산이 이제 추경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면 약 30억 정도, 24억 정도 되는데요. 그 돈이 다시 또 이제 국가미래기술연구센터 용역 설계비가 이제 포함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바로 차세대 에너지를 연구하는 것, AI 등을 포함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것인데 약 1,600명 정도가 근무할 예정이고요. 약 62여 개의 바로
첨단 산업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아주 우리 R&D의 대표적인 꿈의 그런 사업체가 될 것이다. 국가 기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년간 평에 대한 것은 그 안에 약 20만 평 가까운 그 평수가 기후발전 특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이제 저희가 공고를 했고요. 이제 시장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감정 평가가 들어가면 빠르면 5월달 또 6월달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서 토지보상이 빨리 끝나면 안 되고 바로 착공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0% 가까이 토지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착공식을 하고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지금 저 2월 말이나 이렇게 해서 착공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반적 특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 연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약 5년간에 걸쳐서 각종 세제 재정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고요. 또 2년간에 약 50% 정도를 재정 지원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여기에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려가 될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지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여기도 코리아 디펜스에서도 약 300억 정도의 드론 회사를 다시 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비밀 협정을 체결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또 항문제 터널이 올해 그 설계가 도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우리도 상반기에 2월달, 3월달 전에 다 착공식이 이루어져서 약 900m의 터널이 만들어지면 대전에 바로 맞닿아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전에 있는 분들이 양촌, 벌목, 또 연산 일대에 와서 전환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택지가을에 대한 여러 지금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산의 경제 교육도 굉장히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그 대전에 있는 많은 젊은 주부들이 우리 논산에 와서 농산물 직접 산지 생산 농산물 쇼핑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여기서 각종 문화 혜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탑정호수의 리조트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땅을 우리 논산에서 시에서 먼저 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번 오셔서 우리가 지금 사인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계약 체결에 대한 준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상반기 내에 MOU를 체결해서 본격적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올 봄에 3월, 4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목적 범위를 우리 조례로 만들고요. 여기서 일정 부분 우리가 또 투자 개념으로 해서 땅을 소유한 채 건물만 바로 투자사들이 짓고 나중에 다 끝난 뒤에는 바로 우리가 20년 후에 기부채납 또는 땅을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조건들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3일 회계법인과 롤업쇼라고 하는 그런 법무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용역 발주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지금 우리가 받으면서 차곡차곡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약 400실 규모의 바로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고 이것은 다 이미 투자사와 그 다음에 경영사가 다 조율을 해서 원래 500실을 400실을 줄여서 했거든요. 약 9,000평 정도의 바로 워터파크가 4대절 워터파크가 들어서고요.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컨벤션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청년 FMB 청년 창업몰도 함께 부대 시설로 들어서서 드디어 우리 논산의 새로운 랜드마크형 그런 관광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100만 평짜리 또 그리고 산업이 국방산업들은 외국의 바이오들이라는 많은 분들도 이거 찾아오고 또 우리 사업자들이 논산을 찾게 될 텐데요. 이분들 접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리조트가 비즈니스 장이 될 것이고요. 우리 논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뭔가 거기에 납품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논산에서는 농통경제를 살찌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드시 관철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정 기간은 28년도 후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계딸기 산업 엑스포는 올 8월 7월 8월에 국가 승인을 국제 행사 승인을 받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세계대회는, 국제대회는 도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팀이 꾸려졌고, 우리 논산의 유능한 공무원 두 분이 도청에 가서 도청 공무원들하고 지금 같이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데가 한 2개월 가까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잘 이상 없이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우리 시민 가족공원에 우에 또 약 15,000평으로 저희 지금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더 넓게 공원화해서 그래서 이제 완벽한 그런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광석의 연구는 정말 오랫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 광석의 연구단지로 인해서 바로 우리 광석 평야를 통해서 우리 논산의 아주동, 대교동, 이런 반월동 일대 상당히 도시 악취 때문에 굉장히 환경에 저해를 요소가 되었는데 그것을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약 680억 넘는 돈을 통해서 우리가 시범사화 할 수 있도록 이미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고요. 이게 정부도 1차적으로 36억을 우리가 우선 받고 또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해서 올해 2월 달에 지금 거기에 대한 설계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리아티베스가 지금 약 13만 평을 개발 중에 2만여 평 남짓 지금 저희 공장 설립해서 일단 생산에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개발하면서 새로운 산업체들이 우리 군산에 무기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잠깐 여러 가지 몰리해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 중지가 돼서 가슴이 아픈데 이것은 우리 언론인들,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 주셔야 될 숙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로 국방산업은 바로 산업분류상 대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바로 이것은 대기업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가면 여기를 입사하기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크게 가지고 옵니다. 지금 우리 코리아티베스에 23년도부터 사원을 뽑았습니다. 12명의 경비는 제외하고 일반 사원들을 4년제 대학을 나온 유능한 직원들을 65명을 뽑았습니다. 1차에서 바로 6명을 뽑았고요. 2차에서 19명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3차에서 15명을 뽑았고 4차에서 28명을 뽑았고 그리고 5차에서 7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 521명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원사 사람들은 여기서 86명인가가 응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9명을 뽑는데 전문가들을 뽑았습니다. 전국에서 404명이 왔습니다. 우리 원사 사람들은 69명이 여기에 응시를 했습니다. 또 3차 15명을 뽑았는데요. 전국에서 561명이 왔습니다. 우리 원사분들은 110명인가가 여기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차 28명을 뽑았습니다. 전국에서 758명이 왔습니다. 우리 문사분들은 13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7명을 뽑았습니다. 409명이 왔습니다. 우리 논산사람들은 120명 정도가 여기에 응시를 해서 지금 논산에 65명, 일반 65명이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들이 우리 논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논산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거기를 65명 뽑는데 토탈 보면 약 3,000명 가까운 숫자가 이력서를 들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는 것이 논산의 새로운 변화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 농촌이라고 해서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되면 전국에서 많은 실력자들이 우리 논산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정말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국방산업이야말로 우리 논산의 미래를 발표될 바로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산 당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 논산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데 더 크게 기여를 할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일부 몰리하는 분들의 생각은 국방 무기 산업은 위험한 것,
비무기 산업을 이어가지 않는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기 산업은 지금은 완전체를 한 군데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부분체를 생산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방아쇠가 없는 총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안에 바로 탄환이 있어도 방아쇠가 없으면 당겨져서 총의 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체 생산을 하지 않는 부분권 생산이다. 그리고 일반 기업은 바로 산업체가 유치가 되면 바로 산업체 본인 스스로 사장 회장들이 관리를 해서 안전성 관리를 해야 되지만 바로 이 무기산업은 국가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상품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무기 산업은 바로 우리 기복, 또 전투화, 전투식량, 또 망원경, 방공용, 통신장비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적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결국에 메리트를 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농산에 찾아오게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무기가 일반 무기에 가진 혼합 전략을 통해서 농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26만 병 우리 국방산단도 비무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비무기 무기를 구분하지 않고 코드와 변경을 통해서 함께 같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농산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들은 주로 오늘 또 우리 언론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TN 뉴스의 이기종입니다. 여러 기자님들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KDA하고 드론 사업 관련해서 비밀 협약을 하셨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시점을 통해서 그 비밀 협약에 대해서 공개 가능한 부분을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우리 KDA에서 좀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은 일단 농산 200년 특구에 대한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약 규모는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론을 하면 보통 우리 그 농약 살포용 드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기이기 때문에 공격용 드론이죠. 그러면 거기도 이제 자탄이 들어가고 화약이 들어가는 그런 군사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우리 KDA가 지금보다 조금 발전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공개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논산해봐 이런 입장에서 일단 비밀 협약을 지금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박나리 기자님 먼저 보내시면 농축산신문의 박나리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농축축산신문 박나라 기자입니다. 농산시가 스마트 농업하고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민선 800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이나. 예, 이제 농업은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면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산의 농업발전 5단계 전략 또 농가 수입 3원칙이 있듯이 이것을 동시에 실천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은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은 농산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또 설득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이 시장성을 통해서 농산의 농산물 가치를 그 세계 시장화하는 거. 그래서 좋은 제품을 생산만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팔로 걱정하지 않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굉장히 구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모든 농업이 거의 스마트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하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고요. 또 기술이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고 별로 특화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시기가 세상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유통시장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가치를 높이면서 연속성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시장성에서도 뒤처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국내 시장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바이어들이랄까 우리 논산의 유통 영상을 통해서 선정화하는 거, 유통망 선정화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의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 누군가가 1등, 2등, 3등 이렇게 점수를 매겨주지 않습니다. 점수를.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 남자 하는 거라고 것이 벤치마킹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해외 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올해도 자카르타에서 13, 14, 15, 16 하는데요. 이거 자카르타 주정부하고 여기 주지사가 나옵니다. 자카르타 시의 장소를 빌려서 하지만 자카르타 주정부하고 저희들이 신선 협력 교류도 하고요.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을 통한 우리 논산시와 자카르타 주정부와의 민간 임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속성을 갖게 할 것이고요. 지금 오늘 제가 또 보고를 받기를 스리랑카의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가 우리 논산시장에 오면 꼭 만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와서 언제든지 시간만 정해주면 만나서 우리 농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데 우리 농산의 경제를 살줄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면 안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농업을 통해서 바로 우리 농산의 가치를 높이고 바로 민간 예비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자. 이것이 농산의 색다른 농업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신하겠습니다. 말씀을. 네, 우리 송인승 기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서울매일의 송인승 기자님. 네. 예, 서울매일 송인승입니다. 우리 시장님 숫자 외우는 거 보고 감탄 많이 했습니다. 정책적인 우리 간단하게 15조, 31조가 관련된 질문입니다. 7번 평생 학습이 보장되는 미래산업 맞춤 취업도시 경험, 건양대학교 글로컬 대학 30지정 대단한 업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아까 소재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국이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되다 보니 저도 교육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에 대한 피드백이 왔냐. 어쨌든 그런 백년지 대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논산이 사람을 키우는 장소로 가서 취업하고 살기 좋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자체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자체 예산이라도 일부 세워서 글로컬 대학에 대한 어떤 지정, 사업, 계획 그런 부분을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논산의 인구 감소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교육을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과 공부는 교육 당국에서 책임을 지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교육은 우리 논산시가 한번 길을 안내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건양대를 설득을 해서 반도체공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정부의 건의를 했고요. 또 이 반도체공학과를 통해서 또 글로벌 대학에 선정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국의 헌츠빌 국방군수산업의 세계도시 헌츠빌에 가서 느낀 것인데요. 거기는 그 레드스톤 아스날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고 공장에서 그 지역의 바로 시민들 약 4만 명이 넘게 거기서 한 군데서 근무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일이다. 이게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마샬 우주센터 또 뭐 그 각종 FBI 또 정보기관 또 일반 국방 군수 일반 산업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일자리가 넘쳐나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바로 보면 레디스 카운티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는 아주 교육 도시로서 그래서 여기서 양대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벌고 바로 옆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계룡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산업이
국방 산업이 함께 상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 건양대와 논산시의 국방 산업을 함께 보게 되었고요. 제가 또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도 제가 직접 가서 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1,000억을 지원받는데, 우리 논산에서도 또 재정 지원을 하고, 또 계룡시에도 지원하고, 충남도에서도 지원하고, 또 우리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저께도 그런 여러 가지 연도가 있어서 봤는데, 이 부분은 이미 선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 시기화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고, 또 이미 거기에 대비해서 그들의 우리 건양대학교에 개인 교실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변모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교실이 없을 정도로 변모를 시키고 있고, 이것은 이제 해외 유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모든 첨단 산업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되는 것이 바로 국방 산업입니다. 이게 노 산업을 딱 맞아준 거예요. 반도체에서 그 기술이 여기서 생산되는 여기서 또 배출되는 우리 인재들이 바로 국방 산업하고 연결돼서 우리 취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용역도 발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대단히 참 선명지명하게 반도체공학과가 잘 만들어졌고, 거기에 국방 선도대하고도 우리 건양대가 설명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참 기가 막히게 맞춤형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논산의 V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TF팀이 건양대하고 같이 꾸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고 충남도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요. 또 제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또 연결해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헌츠빌에 가서 저희하고 헌츠빌에 있는 농업대학하고 연결됐던 부분들, 그분들하고도 조인트를 해서 우리 논산에 또 유학생으로 초청이 가능할, 교환 학생 초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끝까지 저희가 같이 도와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청도대 김홍준 기자님. 네. 충청도대 김홍준 기자입니다. 민선 8일기 들어서 논산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 군수 자료죠. 수소탄 유라도 KDR을 유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국방 산업에 성과를 좀 많이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12월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 기자회견 중에서 2003년도하고 2019년, 2022년도에 대전과 충북 보은에서 폭파사고 하는 사상자가 발생해서 타 지자체에서 KDA 이 공장 소유를 고발했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과연 사실인지 우리 기자님께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아까도 말씀하신 드론과 같은 밀림택의 산업시설만이 이 논산시가 추구하는 국방 산업도시로 추진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논산시가 국가 군사 산업도시로 나갈 이 방향과 또 한 어떤 모델을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시장에 대해서 가장 당신이 잘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논산의 미래를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 그 비전 중에 하나는 바로 국방 산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22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거의 85% 이상이 다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특별함을 자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다 똑같이 생산이 가능한 곳이니까요. 그런데 농업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업은 농업대로 우리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서 또 소득을 높여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일반 제조업체가 돌아서는, 일반 산업이 돌아서는 산업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농촌 일손은 이미 외국인한테 자연스럽게 맡겨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일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기업이 들어서는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사도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와야 되는데 대기업이 농사까지 그냥 무작정 투자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지리적 여건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민이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바로 국방의 문화의 도시, 훈련소에 있고 또 국방대학교가 있고 항공학교가 있고 인근에 상급본부가 있는데 늘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논산을 보고 다시는 논산을 찾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논산 훈련소를 거쳐가는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끌어안고 그분들은 또 우리 홍보맨이 되고 제2의 고향으로 만들고 이것을 또 산업해서 먹고 살게 할 것인가 그것을 바로 국방 산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K국방에서 또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을 선택했고 만약에 부여나 청양이나 어디 공주가 국방 산업한다고는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논산은 가장 알맞은 그런 미래 비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기무기 체계에서는 크게 시너지를 줄 수가 없어서 무기 체계가 도래했는데 이 무기 체계는 어떤 분들은 위험한 것을 유치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해서 무슨 어떤 분은 뭐 문자도 보내고 무슨 뭐 프랑카도 붙여서 우리 시민을 선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이것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 이 KDI는 2020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설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장은 2024년도에 우리 농산에 처음 만들어서 지금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할 이유가 없었어요. 2003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2년도 대전에서 공원에서 사고가 났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처음 지금 우리 농산에서 처음 생산하는 무기가 어디가 어디 가서 사고가 나냐는 겁니까? 그것은 한화였습니다. 한화 화약 만들고 화약 공장 한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냥 KDI만 얘기를 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자치과에 김영준 팀장을 보건군청으로 보내서 파견을 해서 조사를 시켰어요. 이 KDI가 그때 있어서 그때 여기서 사고가 났냐? 아닙니다. 한국화약에서 공정과정에서 그 실수로 한 것이지 여기서 사고 난 것이 KDI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한국화약이 없었으면 지금 보건의 경제에 굉장히 시장을 줍니다. 논산시도 반대가 있어도 그냥 밀고 나가세요. 이렇게 조언을 하더랍니다. 제가 파견을 시켰어요. 2020년도에 이 회사가 만들어졌고 드디어 24년도에 첫 생산이 되었다. 자,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것이 백선이가 논산에 위치했다. 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군이, 그 다음에 제천, 이분이 제천이 고향입니다. 그 KDI 사장이, 제천, 그 다음에 보은, 그 다음에 정읍, 그 다음에 계산, 이런 데 다니면서 그 공장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다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이 전라북도 정읍하고 중국 계산이었습니다. 여기는 사원 아파트 신축 지원, 각종 세제 지원, 또 토목, 시설 비용 지원, 뭐 이런 아주 파격적인 여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딴 데도 뭐 군인도 갔다고 다 했지만 바로 여기 조립공장에 대전하고 연결돼서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150% 이상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방산업을 통해서 논산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그 기자회견을 보고 이분들이 무릎을 치면서 저를 찾아서 왔습니다. 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처음 논산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협상이 시작된 그 시기가 2022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빠른 시일 내에 36일 만에 허가를 내줘서 했는데 어떤 분들은 36일 만에 허가를 내줬더니요. 이거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이렇게 내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유를 갖고 우리 논산하고 관계없는 의원님께서 음악역 환경정해고 환경 영향평가 자료 제출하라고 하라고 이 사람들 금방 요청 사람들이 지금 더군다나 아주 불안 정국에 복지부도를 하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게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건강교육 환경청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그 사람들은 환경 영향만 보잖아요. 위험성은 바로 강의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내용 그게. 이런저런 핑계, 다른 핑계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요청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제가 2월 달 안에 제가 신고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감사를 들어도 말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야 되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저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부에서 눈치 보는 사람을 더 이상 끌려 다닐 이유가 없다. 제가 도의사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지사님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죠. 23년도 처음 지금 우리가 생산해서 국방부에 납부하는데 2003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2년도 아니 그때는 해외가 생산도 안 했는데 무슨 사고를 합니까? 다만 하나의 자회사를 쓰는 거죠.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자회사로 있었을 때 이제 법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KD 솔루션은 제가 본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많은 기업사들이 본사에 있지만 10억 이상 되는 세금내는 데가 야구 탕문대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누구 키워고 이걸 다 정리합니다. 왜? 법인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사로 와라. 그 조건을 제가 허가를 내는 거예요. KDI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연구원들이 연구까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좋다. 연구원 안 하도 좋으니 그럼 이 공장만큼은 여기다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다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KD 솔루션이 여기 법인입니다. 여기 법인이에요. 이 공장에 대한 법인. KDI는 지금 세종에 있는데 대전으로 이사를 할 겁니다. KDI는 연구기관이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여기서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다 세금을 내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세금을 지금 자기들 예상이 예정대로 가면 150에서 200억의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주적으로 한번하는데 얼마나 크게 기여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0.5%밖에 안 돼요. 우리가 자진 세금 다림도가 동네에서 14개, 10분에서 1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게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저기를 너무 모르고 이야기하는 분들이고요. 또, 어떤 분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 줬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질 겁니다. 자, 수출을 하면 안 된다고. 수출은 지금 이겨서 생산해서 국방부에 납품하기도 바쁜데 뭘 수출을 합니까? 수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빨리하면 국제 조약에 의해서 생산되지 말아야 될 하고 합니다. 아는 체를 합니다. 그런데요,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을 가입했다고도 탈퇴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로 이 러시아와 국경지대에 있는 리투니아가 여기에 가입을 했다가 최근에 탈퇴한다는 거 아닙니까? 리투니아도. 러시아, 미국, 또 폴란드, 또 이스라엘, 또 대만, 우리나라 가입 안 됐어요. 가입 안 됐는데 왜 아는 체를 하면서 생산되지 말아야 얘기를 합니까? 생산되지 말아야 되고 아무 산업에 필요한 게 우리 무유도탄입니다. 이것은. 네, 무유도탄인데 북한의 장사정포하고 바로 맞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합니다. 장사정포하고. 그런데 이 필요한 무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산업이 중시될 때가 있었죠. 산업 목숨보다. 근데 지금 산업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 목숨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화약을 쓰는데요. 화약은 바로 미국 국방부의 안전 테스트 검사를 다 통과된 내용들이 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나 또 강의사업청에서 이상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불안전 코팅대를 입혀가지고 그냥 막 폭발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이 부분이 만약 위험성이 있으면 민가로 운반하거나 이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다 충격탄지를 주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민가로 얼마가 떨어지고 거기에 맞게 공장이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차원에서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까? 지난 민선 7기에 논산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안 했는데 백성이 시작하면서 이 위험 산업을 유치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정말 그분들이 그때 시도도 하지 않았고 시도도 안 했고 저희가 와서 결국은 다 들어가지고 검증을 통해서 위험성에 문제가 없고
환경성에 문제가 없고 또 수리에 문제가 없고 이것을 다 검증을 한 후에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안이 뭐냐? 대안이 없어요. 뭐고 살려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경제를 통해서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인구가 뺏기는데 지금 소리를 주셔야 들어가 있는데 농사리 해마다 이 2,000명씩 넘게 지금 감소되는 인구를 그냥 박수만 치면서 농사만 짓고 그냥 먹고 살라고?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사의 지리적 여건도 있고 있는데 농사 재배를 통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과거에 몰입해가지고 사전민 고구마나 옥수수나 심고 그렇게 사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자랑스러운 농사를 말해주고 양질 일자리를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선배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치를 떠나서 국회의원 시장 이 시절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시민이 하나로 합쳐서 농사를 크게 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한다면 저한테 문제를 보세요. 이걸 이미 제가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캐리어와만 얘기만 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다 필요한 것을 국회에 판단을 했고 다 여기 다른 데서 직접적으로 다 판단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안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고 그 허가는 또 우리가 냅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한 10만 명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해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공장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면 거기에 500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협력사까지 하면 1,000명이 같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양쪽 시내에 나가서 점심 먹으러 다니고 저녁에 끝날 때 가서 술 한잔 먹고 다니고 그러면 양쪽만 있습니까? 월북, 연산, 또 가야금 일대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퇴근하고 갈 때, 또 일요일날 갈 때 딸기 한 박스 가져가고 꽃감 한 박스 사가지고 가고 상추 한 박스 사가오세요. 이게 농산의 경제를 일으키는 큰 수익들이 드는데 이것을 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너무 답답하다. 자, 지금 완주가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1년에 한 1,000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그게 산업을 통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산업을 통해서 현대산업과 국군공단을 통해서 친구에는요 50만 평 수소 국가산업단지 용역설계가 들어갔어요. 아니 수소단지는 어떤 단지입니까? 그게 만약에 터지면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게 바로 경제고 이것이 바로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분은 더 안정성이 없고이고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산업체가 위험하다고 해서 막으면 농사를 도대체 뭘 먹고 살아갈 것이냐? 그 답을 얘기해봐라. 그런 사람이 와서 시험해야 돼. 저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시험이 내부에 그만둘 수 있어. 와서 하자. 대안도 없습니다.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념적으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경제를 통해서 농산의 먹거리를 만들고 우리 자손 대대로 가치 있는 농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리를 하나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답변이 됐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뭐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로 보내서 뭐 하고 했는데 그게 다 호가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는데 네. 지금 필드에서 그 생산하는 지금 완제품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조립이 완전히 돼서 그 지금 이거 저희가 이제 머리 신발 부분은 구미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요. 네. 구미에서.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은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켓 추진체 부분. 여기가 제일 많이 파열이 들어가고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추진체. 이 추진체는 한국 화약의 한국 에어 스프레스인가? 하나 거기서 그것을 만들어서 대전에서 바로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비 납품을 하는 거예요. 조립을 해서. 스파링보드 완제품 스파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 에어 에스프레스 거기서 이제 추진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서 하는데 대전에 있는 대전에 유성동인가? 대전에 그 유성동인가에 있는데 거기는 약 1km 반경의 아파트가 있어요. 한번 필요하다 보면 우리 기자분들 현실 가서 보시면 대전 공장 한번 견학을 한번 시켜주세요. 필요한 분들. 그죠? 우리 버스 가시면 안 됩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받기로는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 양천민들이 거기 다녀왔어요. 그 공정과정도 받고 주변 환경도 봤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그 바로 조립공장 주변에 약 1km 단지에 그 조립공장이 있다. 여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충청도의 김홍춘 기자님 됐죠? 네. 예. 굿모닝 충청의 그 우리 노준희 기자님, 예, 아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충청의 노준희 기자입니다. 좀 전에 이제 시장님이 이 산업에 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만큼 논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만 민주주의가 아니라 행정도 민주주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2년 말에 시민소통위원회도 만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몰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그 접점을 좁혀나가실 건지, 시민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더 잘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맞춰나가실 건지 그 계획을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소통은 상대하고 대화가 될 수 있어야 소통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이야기는 강요죠. 그래서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소통이 되는데, 그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생각들을 담아내려면 많이 노력하는, 그 인내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정문 안에서 지금 철을 넣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핵심이 딱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원래 논산 출신이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에 논산에 와서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들 죄송하지만 그래도 논산 시민은 시민이지만 논산의 위험에서 안 된다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성은 크게 나지 않다. 그러니까 아니고 저분들은 대화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대화로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무기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만 강요를 합니다. 그럼 대화가 안 되거든요. 이미 벌써 저분들은 이념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문을 닫고 이야기할 때 대화가 되겠습니까? 처음에 저분들이 제가 MOU를 책에 하고 했는데 성명인가 읽어보니까 돌았어요. 제가 무시하고 했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쭉 뒤에 사무실에서 만나서 찬자식 먹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조약을 얘기하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평화통일을, 대화로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무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오신 분들이 반대해서 무기를 만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는 누가 보유할 겁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김정은에서 핵무기 폐기하라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가서 북한한테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하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이 백성이를 설득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나가세요. 제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보입니다. 그럼 저하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정보입니다. 두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합원에 이제 충남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제가 뵙기에는 시장님 되게 이렇게 철두철미하실 건데 이런 감사상의 문제가 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실 건지. 이제 감사, 100%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돼서 보니까 총림도가 또 4위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습관을 바꾸려고 제가 우리 동지들이 누군가가 앞에 서서 실천하고 그것을 모델이 되지 않으면 과거에 젖어 있어서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것은 얼마 있다 보면 다시 오래 쉬고 이게 자존심이 저도 자꾸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낀 건데요. 그래서 우리 청량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다 그 감사기능까지 다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좀
그런 분을 미흡하기 때문에 감사도 받고 또 지뢰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다행히 청년도 우수 상태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시에서 한꺼번에 2위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는 우리 논산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고 이번 내년쯤에는 아주 1등급을 통해서 시의 우수 청년들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지금 이런 성과만 갖고도 굉장히 참 잘했다 이렇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JBS 채용 기자님, 네네. 좀 천천히 주시죠. 네, 입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JBS 채용 기자입니다. 앞에서 다른 선배님들이 다 질문해 주셔가지고 저는 하나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통해서 그런 상황들이 원하는 게 추진이 된다면 뭐 양질 입장이나 성공 추천인데 이분들이 뭐 방송하는 임금이 여러 가지 사업을 올리는 것들이 뭐 굉장히 확정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민이 알고 좀 도와주셔야 된다. 좀 크게. 시민이 알고 좀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정작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이런 좋은 주제에 대해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 홍보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산시에서 시민들이 정확한 이제 정보를 알 수 있게 이런 국방 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걸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없으신지 저는 그것만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행정 또 홍보의 그 가치는 신실성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또 국방 산업에 대한 신실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치고 언론인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어떤 문제를 풀어줘야 되냐. 시민이 무기 시설 확대안을 반대하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 하고 지금 묶어놨잖아요. 반대로 시민이 찬성하면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니, 농사에 투자하는 분들 감사하다고 가서 농사에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밥도 사주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고개를 숙여도 시원찮다는데 그분들이 더 이상 여기서 투자를 하게 되면 회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낌을 받게 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이건 큰 문제다.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김태수 부장님 먼저 국제뉴스 김태수 부장님. 네, 국제뉴스의 김태수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모두만을 통해서 논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안에 누구의 경기를 합니다. 현안 질문보다는 좀 더 밖에 외부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달에 대전광역시 이장호 시장하고 충청남도 김태형 지사 두 분이 물론 거기에 양 지역의 의장님도 함께 했습니다만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통합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시군의 어떤 그 방향이 다를 수 있고 내용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논산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통합이 됐을 때 논산시가 요청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충남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오늘 괜찮은 기업들 오면 전부 다 천안 아산에 가면 다른 우리 남부권이라든가 소멸 지역은 못 먹고 살으라고요. 그래서 천안에 또 아산에 간다 하더라도 그 기업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논산에 가시고 부여도 가시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지금 충남도에 사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또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 문제는 원천적으로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군, 시장 군수, 우리 동료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전혀 없었고 저도 거기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산에 나갈 방향만 중요하다고 해봤지, 이게 뭐 통합된다고 해서 어제 오늘 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일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나만 우선 잘하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런 또 논의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김태수 기자님 되죠? 예.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논산의 그 행정의 일부 부분에서 크게 변화를 가져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기본한 일부가 좀 통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행정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뉴스관의 최욱 기자님이 먼저 손드셨는데 그때 국제뉴스 김태수 기자님 먼저 양보해 주실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그 인구 소멸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 논산뿐 아니라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걸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인근의 청양군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통해서 그 인구 유입을 조금 이끌어보겠다고 하는데, 결국 작년에 인구 3만 선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인구 감소세가 좀 약화되었다, 논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인구 소멸이 이제 구조적이고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과 함께, 그러면 이제 이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 소멸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냐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소멸적으로서 아주 인구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인구 우리 복지국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연합뉴스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지자체고 출산율, 출산 정책, 출산 장려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보도도 봤습니다만 출산 장려금을 1,000만 원 이렇게 1,500만 원을 주고 있는 데이 있는데, 그걸 받아서 그 의료 기간이 끝나면 옆 동네로 이사 가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출산 장려금을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부터 7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조금 가랑이하고 천평선을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해서 조금 높여드리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중복 지원이라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제도는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추가하는 것은 조금 반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못했는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 문제는 그냥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첫째, 청년 인구 뺏기 정책을 통해서 전제는 청년 인구, 농촌 지역은 다 어려움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출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하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이 논산에 와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3,000여 명이 몰려갔다는 것은 시험을 좀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분들이 여기서 논산에서 살 수 있는 정규 여건을 개선 또는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7천만 원에 대한 또 이자 지원, 보증금, 또 1억 5천에 대한 이자 지원, 그래서 6년까지 뭐 이렇게 해주고요. 45세까지. 충남도에서는 35세 하는 건데, 우리가 더 45세까지 늘려서 약 4.5% 6년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거를 개선시켜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서 저희가 결혼 자금을 700만 원을 지금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출산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결혼했으면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것이 바로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출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우리 지원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가 출산했으면 일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하는데 시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24시간 돌봄센터를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각종 교육 정책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교육, 차별화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공학과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미래 산업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제시켜보자. 그래서 원양대학교 교수님들이 한 7분 되는데 이분들이 격수 토요일마다 4시간씩 심화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AI, 메타버스, 사이버원, 코딩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장학금도 우리가 장학금 제도를 못 받는 학생들을 일부에서 한 20명 남짓 될 거예요. 그 장학금을 저희가 또 지급을 해서 지원하고, 이런 제도가 바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통해서 인구 유입 정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대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경우에는 29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줍니다. 반외로 갈 때는 150만 원의 입학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한테는 우리가 또 200만 원의 또 지원금을 줍니다. 또 내년부터는 취업을 하지 않는 실업기업하고 학생들이 관내에 취직을 할 경우에는 취직 지원금을 통해서 150만 원, 지금 아직 합의는 안 됐습니다만 그 정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차별화된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인구가 유입하고 부동산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문화입니다. 각종 문화 혜택을 통해서 시설이라든가 또 새로운 즐길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굳이 다른 지역에서 살지 않아도 논산에서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건 바로 리조트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 가서 럭셔리하게 휴식도 가능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그런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문화까지도 아우러서 바로 7가지를 한꺼번에 실천할 수 있어야만 바로 인구 유입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동시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때 그 시간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50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말씀 주실 지금 우리 부장님 다른 데서 출산만 들어갔지만 이렇게 7가지 세분화해서 하는 그런 설명 아주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이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문화까지 우리가 아울러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업대로하고 농업대로 이걸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농산 경제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 산업의 하나로 전략적 농업을 만드는 것, 그것이 농산 경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 경제 국가도 유명한 것과 그런 이유입니다. 예, 아까 포커스 리스라인 우리 최종현 기자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충청전을 이영민 국장님 질문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청전을 이영민입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농산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농산시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오셨습니다. 특히 그 해외 농산물 수출 문제로 해서 작년에 태국에서 2,300만 달러 수출 협약을 하셨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얼마나 하시고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올해 지금 조금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상당히 국가적으로 혼돈의 시기입니다. 군산 시민들도 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 시민들을 위해서 올해 덕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국 말씀하셨는데 태국에서는 작년에 307억 정도 했죠. 그 다음에 올해 11월 달에 58억 정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논산의 농산물이 약 1178억 정도 수출 협약을 하고 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3, 4년 이렇게 길은 것은 5년간에 걸쳐서 쭉 수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논산에 이제 딸기가 이제 주가 되겠죠. 딸기는 전체적으로는 한 2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딸기 산업은 우리 국내 사람은 한 1조 6천억 정도 시장이 되고요. 28년도 세계 시장이 약 26조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28조 정도. 근데 앞으로 28년도에는 36조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시장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전장을 우리가 내미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산의 딸기의 경쟁력이 충분히 맛으로 품질로서 경쟁력이 있는데 이 보관성에 문제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포장 기술을 조금 개발을 해서 지금 4, 5일 가는 것을 한 10일 정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자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좀 더 기술진하고 전문 기술진하고 해서 포장 기술을 좀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농업을 우리가 연구하는 농업을 통해서 NS 공호라고 하는 토양물 미생물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네이버 07이라고 해서 그 작물 또 미생물을 개발해서 이미 사업자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서 우리 강내에 있는 농가들은 무료로 지금 이제 이렇게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는 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까 포장된 새로운 개발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또 딸기뿐만 아니라 지금 쌀도 저희가 미국에 약 300kg 정도 지금 우선 선을 보이러 지금 갔는데 제가 그저께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굉장히 선호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쌀을 좀 미국 시장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성 웰스토리에 지난 4월부터 2024년도 4월부터 약 500톤 정도가 납품이 됐고요. 그 다음에 CJ에 2022년 제가 취임한 이후 4,941톤인가가 지금 약 100억이 넘게 지금 우리가 CJ에 납품이 됐고요. 그 다음에 꾸꾸라고 하는 그 일식제업체에 지난 6월부터 약 138톤이 지금 납품이 됐고요. 또 우리 그 계룡에 있는 그 이유식 업체에 34톤인가요? 28톤? 그 정도 지금 납품이 되고요.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지금 우리 농산의 쌀을 지금 수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우선 구도 지금 문의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 농산의 일반 가채리뿐만이 아니라 딸기베르트 가채리뿐만이 아니라 쌀까지도 해외 수출 활로를 넓혀서 우리 쌀농업에 많은 좀 희망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 불확실성에 불안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농산시장은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농산과 우리 농산 시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일 무엇인가를 찾아서 농산의 경제를 살찌우고 농산에 살고 싶고 또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농산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다 바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지만 전혀 거기에 의식하지 않고 저는 일로서 결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농산시장 백생은 그리고 우리 전업에게 공직자를 믿고 안심하게 생활을 영위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기 기자님 됐죠? 답변? 네. 시간은 지났지만 꼭 한 말씀 질문 주실 우리 언론인 기자분 계시면 말씀. 예, 로컬 투데이 이현승 사장님. 기자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2주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도 탑정호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말씀하시면서 그 탑정호 인근에서 기자회견도 그쪽에서 하셨는데요. 그 이후 작년에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고 그때 발표도 나섰는데 그 뒤로 어떠한 그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올해 그 탑정호 개발 사업의 진척 정도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탑정호는 물을 중심으로
그 발령 약 500개 좀 개발이 제한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선 성장관리적으로 풀었고, 그래서 계획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다 사업 설명도 했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환경오염, 난개발이라든가 수질오염이 아니면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작성이 있고요. 그 다 준비가 다 끝났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탑정에서 이제 출렁다리가 시작하는 그 부분에는 바로 어드벤처 키즈파크가 들어서서 거기에 어린이 체험 놀이시설이 들어서게 되고요. 전망대도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지금 수영장 만들어지는 데까지 바로 이 모노레일을 만들어져서 이 민간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통해 모노레일을 봐서 그걸 이제 그렇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의 우측으로는 산울지역은 어루보호지역이라서 개발이 어렵지만 밑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600평 정도, 600평 정도의 수상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배 타고 들어가서 유일하게 차를 한잔 마시면서 휴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요것이 다 끝나고 아마 설계가 상반기에 이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호텔 리조트 문제는 우선 투자사하고 운영사가 조율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끝내서 어느 정도 해야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분양과 지령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지금 협의 과정이 다 이제 끝나서 아까 말씀드린 412호 이렇게 한 것이 그렇게 협의가 끝난 거고요. 다만 이제 운영사가 아마 어디 저기 경상도에 호텔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오픈을 시키다 보니까 대형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미지 손상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안전하게 경제가 오를 때까지는 가능하면 오픈을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협의 한번 했어요. 그걸 했는데 이제 다른 아까 말씀 상반기 안에 저 지금 MOU를 체결하면 다 이제 다 드러납니다. 올 상반기에 지금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문구 다 수정을 하고.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6월달 이전에 할 건데 그 전에 용산시가 목적 범위에 대한 조례를 신설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제 새로 우리가 의회가 열리면 거기서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MOU를 시켜서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간다. 그 전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토지 우리 지금 구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 회계법인과 로스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저희가 용역 체계를 해서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문구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협상을 준비까지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현수 기자님 됐어요? 예, 지금까지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시장님께 큰 박수 한번 같이 주시죠.